헤라의 팔에서 주사기 자국을 발견한 순간 차정원은 깨달았어요. 이번엔 누가 누구를 죽이려는 게 아니라 누가 누구를 살려서 더 오래 써먹으려는 싸움이라는 걸요. 차정원은 병실 침대 옆에서 한혜라의 손을 잡고 있었는데요. 손바닥이 따뜻하다고 해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한혜라가 눈을 뜨기만 하면 그 눈빛이 엄마일지 부회장일지부터 골라야 했으니까요. 게다가 방금 전까지 차정원은 공개 버튼 앞에 손가락을 올려뒀고 주영채에게서 헤라가 살아남으려면 내가 먼저 죽어야 해라는 전화까지 받았죠. 그 말은 협박 같았지만 차정원은 그걸 협박으로만 듣지 않았어요. 조건으로 들렸거든요. 이 집안에서 사랑은 조건이 되고 가족은 계약이 되고 목숨은 담보가 되니까요. 진세훈은 병실 문 앞에서 망을 보듯 서 있었어요. 진세훈은 늘 깔끔했는데 그날은 넥타이가 조금 느슨했어요.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매듭 하나가 진세훈에게는 드물게 흔들림으로 보였죠. 주하늘은 병원 복도 끝에서 전화를 붙잡고 있었는데요. 주하늘은 목소리를 낮추면 낮출수록 더 무서워지는 사람이었어요. 감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감정을 계산에 넣는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그 병실 안에 진태석의 그림자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는데도 이미 들어와 있었어요. 공기 속에 너희가 뭘 하든 내가 정리한다는 냄새가 배어 있었거든요. 차정원은 진세훈에게 아주 조용히 말했어요. 세훈아, 나 오늘은 한혜라를 엄마라고 부르면 안 될 것 같아. 진세훈이 차정원을 봤는데요. 눈빛이 차가운 듯 하다가도 아주 얇게 흔들렸어요. 부르지 마. 부르면 너부터 무너져. 차정원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차정원은 이미 여러 번 무너졌었고 무너질 때마다 새 이름을 붙여서 다시 일어났죠. 차수하였을 때 무너졌고 앨리스로 만들어졌고 주영채를 훔쳐서 살아남았고 지금은 차정원으로 버티고 있었어요. 그런데 희한한 건요. 이름을 바꾸면 숨은 쉬어지는데 마음은 더 숨막히더라고요. 진짜 내 이름으로 숨 쉬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었나 싶었죠. 한혜라는 마침내 눈꺼풀을 떨었어요. 눈을 뜨려고 했는데 그 순간 차정원은 손을 살짝 놓을 뻔했어요. 잡고 있으면 흔들릴 것 같았고 놓으면 또 버린 것 같아서요. 그래서 차정원은 애매하게, 아주 애매하게 손가락 끝만 걸치고 있었는데요. 한혜라가 아주 작게 입술을 움직였어요. 정원아. 그 소리가 너무 작아서 차정원은 마음속에서 몇 번이나 되감기했어요. 정원아. 그 호칭 하나에 사람들이 평생을 기대기도 하고 평생을 망가지기도 하잖아요. 차정원은 숨을 고르고 물었어요. 한혜라 부회장님, 누가 주사 놨어요? 한혜라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그 흔들림은 엄마가 느끼는 공포처럼 보이기도 했고 부회장이 계산을 다시 하는 순간처럼 보이기도 했어요. 한혜라는 목소리가 잠겨서 말 대신 손가락을 움직였는데요. 손끝이 침대 시트 위에 작은 원을 그렸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그 원은 마치 누군가의 이름을 쓰려다가 지운 흔적 같았어요. 차정원이 한 발 더 들어갔어요. 진태석이었어요? 공난숙이었어요? 한혜라가 눈을 감았다가 뜨면서 아주 작게 고개를 저었어요. 둘 다 아니야. 차정원의 심장이 한 번 내려앉았어요. 둘 다 아니면 누가 할까요? 진태석이 아니라면, 공난숙이 아니라면 그럼 남는 건 이 판에서 늘 조용히 움직이는 사람들 뿐이잖아요. 윤비서, 노민구, 조미향, 박경신 같은 사람들. 혹은 주영채. 차정원은 속으로 주영채를 떠올렸는데요. 주영채는 피해자 얼굴을 쓰고도 가해자처럼 걸어 들어오는 사람이었죠. 공난숙이 키운 작품이라고 말한 그 얼굴은 울음과 웃음을 동시에 연습한 얼굴이었어요. 그런 얼굴은 누군가를 찌르는데 주저가 없어요. 눈물도 칼자루로 쓰니까요. 그때 병실 문이 열렸어요. 진세미가 들어왔는데요. 진세미는 눈이 빨갰어요. 진세미는 오빠를 부르며 울던 그 본가의 밤 이후로 말하는 습관이 달라졌어요. 원래는 나 몰라라는 투로 도망치던 애였는데 이제는 나 알아야 돼라는 투로 붙잡더라고요. 진세미는 한혜라를 보자마자 달려와 손을 잡았어요. 엄마 괜찮아? 누가 그랬어? 진짜 누가? 한혜라는 진세미의 손을 꽉 잡았어요. 그건 사랑일 수도 있었고 입을 막는 방식일 수도 있었어요. 사랑도 입을 막을 수 있거든요.
너는 몰라야 되라는 사랑이요. 진세미가 차정원을 봤어요. 진세미의 눈빛은 예전처럼 까칠하지 않았는데요. 대신 더 위험했어요. 까칠함은 방어인데 위험함은 결심이니까요. 언니, 나 언니 편이 될 수도 있고 엄마 편이 될 수도 있어. 근데 나 하나만 물어볼게. 언니는 진짜 우리 집을 무너뜨릴 거야? 차정원은 그 질문 앞에서 잠깐 말을 잃었어요. 우리 집이라는 말이 차정원에게는 아직도 낯설었거든요. 차정원에게 집은 늘 남의 거였고 남의 집에서 살아남는 법만 배웠죠. 그래서 차정원은 솔직하게 말했어요. 친근하게 설명하듯이요. 세미야, 무너뜨린 건 내가 아니었더라고요. 내가 하려는 건 이미 무너진 걸 보여주는 거야. 보여줘야 누가 무너뜨렸는지 알잖아. 진세미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 표정은 맞는 말을 들었을 때 나오는 표정이었죠. 맞는 말이 사람을 더 아프게 하니까요. 그때 복도 끝에서 주하늘이 다가왔어요. 주하늘은 병실 문틈으로 상황을 한번 스캔하더니 진세훈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세훈 대표, 지금 움직여야 해요. 진세훈이 낮게 물었어요. 뭐가 왔는데? 주하늘이 아주 짧게 대답했어요. 안진아. 그 이름이 떨어지자마자 공기가 달라졌어요. 안진아. 진세훈의 전 약혼녀였고 건양가가 원래 붙이려던 며느리 카드였죠. 차정원이 주영채를 훔쳐서 들어오기 전 그 자리는 안진아가 앉을 뻔했어요. 안진아가 들어온다는 건 단순히 옛사람이 등장한다는 뜻이 아니었어요. 건양의 시나리오가 다시 돌아온다는 뜻이었죠. 그리고 그 시나리오의 작가는 늘 진태석이었고요. 진세훈이 얼굴을 굳혔어요. 걔가 왜 지금? 주하늘이 눈을 가늘게 뜨고 말했어요. 태석이 대체품 준비하는 거죠. 정원 씨가 흔들리면 제거한다고 했잖아요. 제거는 하나의 방식이 아니라 여러 옵션이에요. 차정원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또렷해졌어요. 맞아요. 이 집안은 사람을 잘라내는데도 옵션을 둬요. 죽이기, 쫓아내기, 망신주기, 정신을 무너뜨리기, 그리고 대체하기. 그날 밤 차정원은 주하늘이 지정한 곳에서 안진아를 만났어요. 만남은 늘 차정원에게 전쟁이었는데요. 이번엔 특히 그랬어요. 안진아는 웃으면서도 칼날을 숨기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겉으로는 오랜만이에요라고 하지만 눈빛은 내가 왜 거기 앉아 있니? 라고 묻는 사람. 안진아가 차정원을 보자마자 말했어요. 차정원 씨, 아니 주영채 씨. 차정원의 심장이 잠깐 멎었어요. 주영채라는 이름이 입 밖으로 나오면 차정원의 폐가 다시 좁아지거든요. 숨 쉬려면 차정원이어야 하는데 세상은 계속 차정원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려고 해요. 차정원은 웃지도 울지도 않게 딱 그 중간으로 말했어요. 안진아 씨, 원하는 게 뭐예요? 안진아가 커피잔을 천천히 돌리며 말했어요. 내가 원하는 거요? 난 원래대로 돌려놓고 싶어요. 원래대로요? 안진아가 눈을 들어 차정원을 보며 말했어요. 진세훈, 건양, 그리고 며느리 자리. 차정원이 피식 웃었어요. 웃음이 나와서가 아니라 그 말이 너무 정직한 욕심이라서요. 그 자리 불편하던데요. 안진아가 웃었어요. 불편한 자리일수록 값이 비싸요. 그리고 당신이 그 자리에 앉은 방식, 나도 알아요. 차정원의 목 뒤가 서늘해졌어요. 뭘 안다는 거예요? 안진아가 조용히 휴대폰을 내밀었어요. 화면엔 아주 오래된 기록이 있었는데요. 차정원의 출산 기록 일부와 그 기록 옆에 찍힌 병원 도장, 그리고 담당자 이름. 그 이름이 낯익지 않았어요. 김성희. 차정원은 숨을 삼켰어요. 메모리에만 남아있던 그 이름이 현실로 걸어나오는 느낌이었죠. 김성희는 친밀한 리플리에서 늘 주변에 있었던 인물 중 하나였어요. 조용하게 서류를 옮기고 전화를 받고 사람들이 지나가면 고개를 숙이는 그런 사람. 그런데 조용한 사람일수록 비밀을 많이 쥐는 법이잖아요. 차정원이 물었어요. 김성희가 이걸 왜? 안진아가 천천히 말했어요. 김성희는 원래 태성 라인이었죠. 그런데 요즘은 누구 라인인지 애매하더라고요. 차정원은 직감했어요. 김성희는 누군가의 보험이었어요. 보험은 필요할 때만 꺼내죠. 그리고 안진아가 이걸 들고 나왔다는 건 누군가가 안진아를 새 카드로 쓰기 시작했다는 뜻이었어요.
차정원은 안진아를 똑바로 봤어요. 안진아 씨, 태석이 시켰죠? 안진아가 웃었는데요. 그 웃음은 인정도 부정도 아니었어요. 그냥 말했어요. 태석 회장님은 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흐르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나는 그냥 흐르는 쪽으로 갔고요. 차정원은 그 말이 너무 현실적이라서 잠깐 기분이 나빠졌어요. 현실적이라는 건 늘 잔인하거든요. 사람을 선택했다기보다 떠밀렸다로 만들어버리니까요. 그날 밤 주하늘은 차정원에게 말했어요. 정원 씨, 지금부터는 공개가 아니라 증언이 중요해요. 자료는 섞여 있어요. 태석이 가짜 섞어놨을 가능성도 있고 공난숙이 프레임을 만들 가능성도 있고요. 차정원이 물었어요. 그럼 뭘 먼저 해야 해요? 주하늘이 아주 조용히 대답했어요. 김성희를 잡아야 해요. 차정원은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왜냐면 세상은 참 이상하잖아요. 재벌, 비자금, 검사, 투자사, 사채업자, 흑막 다 붙어 있는데 결국 결정적인 건 서류를 만지는 사람일 때가 많아요. 김성애 같은 사람. 사람들은 권력자의 얼굴만 보느라 권력자의 손을 놓치죠. 차정원은 진세훈에게 이 계획을 말했어요. 진세훈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는데요. 그러다 아주 낮게 말했어요. 정원아, 너 이거 하면 돌아올 수 없을걸. 차정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돌아갈 데도 없었는데요. 그 말이 진세훈의 얼굴을 잠깐 찌르는 것처럼 보였어요. 진세훈은 자신이 만든 안전한 집이 차정원에게는 여전히 남의 집이었단 걸 인정해야 했으니까요. 다음 날 차정원과 주하늘은 김성희를 만났어요. 김성희는 병원 기록 보관소 근처 작은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김성희는 놀랄 만큼 평범해 보였어요. 평범하다는 건 위험하다는 뜻이기도 해요. 평범한 얼굴은 어디든 숨어들 수 있으니까요. 차정원이 김성희 앞에 앉자 김성희가 먼저 말했어요. 차정원 씨, 아니 차수아 씨. 차정원은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쉬었어요. 이제는 놀라지도 않았어요. 놀라면 지는 게임이었거든요. 김성애 씨, 당신 누구 편이에요? 김성희는 한참을 차정원을 보다가 아주 조용히 말했어요. 편 없어요. 차정원이 미간을 찌푸리자 김성희가 덧붙였어요. 편이 있으면 죽어요. 난 살아야 하거든요. 주하늘이 그 말을 듣고 아주 얇게 웃었어요. 주하늘은 이런 생존형 인간을 좋아했어요. 계산이 통하니까요. 차정원이 곧장 물었어요. 헤라한테 주사 맞춘 사람 당신이에요? 김성희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난 약을 준 적이 없어요. 난 기록을 지운 적이 있죠. 차정원은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누구 기록을? 김성희는 아주 조용히 말했어요. 차정원 씨 출산 기록. 아니, 차수와 출산 기록. 그리고 그날 같이 태어난 아기 기록 하나 더요. 차정원의 심장이 멎는 느낌이었어요. 하나 더. 주하늘의 눈빛도 바뀌었어요. 주하늘은 늘 한 발 앞을 보는 사람인데 그 순간만큼은 그도 잠깐 멈칫했어요. 김성희는 목소리를 낮췄어요. 쌍둥이였어요. 그 말이 공기 중에 떨어지자 차정원의 머릿속이 하얘졌다가 다시 검게 변했어요. 출생의 비밀. 너무 흔한 드라마 장치라고 사람들은 말하죠. 그런데 당사자에게는 장치가 아니라 인생이에요. 그 인생은 장치처럼 딱 끼워 맞춰지지 않아요. 끼워 맞추려는 순간 부서지죠. 차정원은 거의 속삭이듯 말했어요. 내가 쌍둥이. 김성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런데 한 아기는 기록에서 사라졌어요. 태석 회장 지시로요. 그리고 그걸 실무로 처리한 사람이 나였고요. 차정원은 목이 마르고 혀가 굳는 느낌이었어요. 그 아이 어디로 갔어요? 김성희가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공난숙 회장 쪽으로 갔어요. 그 순간 차정원은 주영채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공난숙이 키운 작품. 울어야 예쁘다고 했던 그 영상. 이름이 있으면 사람들이 산다고 했던 그 말. 그리고 주영채가 처음으로 무너졌던 그 눈물. 차정원은 숨을 삼키며 물었어요. 그럼 주영채가. 김성희가 고개를 저었어요. 주영채는 이름이에요. 그 아이는 이름을 여러 번 갈아 끼웠어요. 그래서 지금은 누구인지 확정하기 어렵고요. 주하늘이 그때 끼어들었어요.
김성애 씨 확정이 어렵다는 건 당신이 단서는 있다는 말이죠. 김성희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있어요. 출산 당시 팔찌 번호. 그리고 보관한 번호. 그걸 따라가면 어딘가 하나는 걸려요. 차정원은 그 단서를 잡는 순간 손이 떨렸어요. 단서는 희망이기도 하고 절망이기도 해요. 희망은 찾을 수 있다를 말하고 절망은 찾으면 끝난다를 말하죠. 차정원은 김성희에게 물었어요. 당신이 나한테 이걸 말하는 이유는 뭐예요? 김성희가 차정원을 똑바로 봤어요. 내가 이미 너무 많이 지웠거든요. 지우다 보니까 내 얼굴도 지워지더라고요. 이제는 하나쯤 남겨야 할 것 같았어요. 그 말이 차정원에게 이상하게 들렸어요. 김성희는 죄책감으로 말하는 것 같기도 했고 보험으로 말하는 것 같기도 했어요. 사람은 늘 두 가지로 움직이니까요. 죄책감과 생존. 그날 밤 차정원은 진세훈에게 말했어요. 세훈아, 나 가족이 하나 더 있었을 수도 있대. 진세훈은 숨을 멈췄다가 아주 낮게 물었어요. 그게 주영채일까? 차정원은 고개를 저었어요. 확실치 않아. 근데 공난숙이 데려갔대. 진세훈의 얼굴이 굳었어요. 공난숙은 사람을 빚으로 잡고 사람을 무기로 만들고 사람을 작품으로 전시하는 여자였죠. 그런 여자 손에 갔다는 건 그 아이가 사람으로 살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었어요. 진세훈이 말했어요. 정원아, 너 그 아이 찾으면 너 자신도 다시 부서질 거야. 차정원이 대답했어요. 이미 부서졌는데요. 이번엔 조각을 내가 주워볼래. 말은 그렇게 했지만 차정원은 속이 무서웠어요. 찾는다는 건 마주한다는 거고 마주한다는 건 책임이 생긴다는 뜻이니까요. 그 아이를 구할 건지, 그 아이를 이용할 건지, 그 아이를 미워할 건지. 선택이 또 시작되는 거예요. 한편 진태석은 움직였어요. 진태석은 직접 움직이지 않아요. 진태석은 사람들을 움직여요. 그날 진태석은 황 실장을 불렀습니다. 황 실장은 충성처럼 보이는 얼굴로 들어왔는데요. 그 얼굴은 언제나 준비된 배신의 얼굴이기도 했죠. 충성하는 사람은 배신할 줄도 잘 알아요. 충성의 구조를 아니까. 진태석이 말했어요. 황 실장. 정원 쪽에서 김성희를 만난 것 같더군. 황 실장이 놀라지 않고 대답했어요. 네, 회장님. 흔적을 확인했습니다. 진태석이 미소를 지었어요. 김성의 쓸모가 끝났지? 황 실장이 잠깐 멈칫했어요. 그 잠깐은 살려둘까요? 라는 질문이었고 죽여도 되죠? 라는 허락 요청이었죠. 진태석이 아주 부드럽게 말했어요. 정리해. 그 단어는 늘 간단했어요. 간단한 단어로 사람 인생이 끝나니까요. 그날 밤 김성희는 집으로 돌아가다가 골목에서 습격을 받았어요. 살인은 아니었는데요. 정확히는 경고였어요. 살려두되 말 못하게 만드는 방식. 손가락을 꺾고 목소리를 막는 방식. 그런데 김성희는 마지막 힘으로 차정원에게 메시지를 남겼어요. 팔찌 번호 713. 보관함은 노민구가 알고 있어요. 차정원은 그 메시지를 읽는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노민구. 태석과 공난숙 사이를 오가던 실무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돈과 서류와 사람을 옮기던 사람. 그 사람은 진실이 아니라 경로였어요. 경로를 아는 사람은 곧 진실에 접근할 열쇠를 가진 거죠. 차정원은 주하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노민구 잡아야 해요. 주하늘이 아주 빠르게 대답했어요. 알아요. 근데 노민구는 잡는 순간 도망칠 준비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미끼가 필요해요. 차정원이 물었어요. 미끼가 뭔데요? 주하늘이 잠깐 침묵했다가 말했어요. 조미향. 조미향. 차기범의 현안에. 차정원의 상처를 늘 가까이에서 긁던 여자. 태석의 손이었을 가능성이 큰 여자. 노민구와 연결되었을 여자. 차정원은 웃음이 새어나왔어요. 내 인생에서 조미향만 없으면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요. 주하늘이 담담히 말했어요. 없으면 못 끝나요. 끊어야 끝나요. 그날 차정원은 조미향을 다시 만났어요. 조미향은 고급스러운 식당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웃고 있었어요. 조미향은 늘 웃어요. 웃으면 자기가 죄가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조미향이 말했어요.
정원아, 나랑 이렇게 자주 만나면 사람들 오해하겠다. 차정원이 차갑게 대답했어요. 오해? 나 이제 오해받는 거 무서워하지 않아요. 진짜를 말할 거니까. 조미향의 웃음이 아주 잠깐 멈췄어요. 진짜라 너 진짜 찾았어? 차정원이 대답 대신 조미향의 손목을 봤어요. 손목에 시계가 반짝였는데요. 그 시계는 비쌌어요. 그런데 조미향은 원래 그렇게 돈이 많지 않았어요. 돈이 많아진 경로가 있다는 뜻이었죠. 차정원이 말했어요. 조미향 씨, 노민구 어디 있어요? 조미향이 눈을 가늘게 뜨고 말했어요. 갑자기 노민구, 너 요즘 사람 이름 콜렉터냐? 차정원이 웃지 않고 말했어요. 아니요. 사람 이름이 아니라 사람을 망친 사람 이름. 조미향의 얼굴이 살짝 굳었어요. 조미향은 이런 말을 싫어해요. 자기가 망친 사람으로 정의되는 걸요. 조미향은 항상 나는 어쩔 수 없었어라는 세계에 살거든요. 그런데 차정원은 그 세계를 부숴요. 어쩔 수 없었다는 말은 죄를 면제해주지 않으니까요. 조미향이 조용히 말했어요. 정원아, 내가 여기까지 올 줄 몰랐네. 그런데 너 조심해. 너 요즘 태석이랑 공난숙 사이에서 줄타기 하잖아. 차정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줄타기 하고 있어요. 근데요. 차정원이 몸을 살짝 숙이며 말했어요. 줄은 내가 끊을 수도 있어요. 조미향이 웃었어요. 끊으면 너 떨어져. 차정원이 아주 친근한 말투로, 그런데 눈빛은 전혀 친근하지 않게 말했어요. 같이 떨어지죠. 나만 떨어질 줄 알았어요? 그 말에 조미향은 잠깐 말을 잃었어요. 그 잠깐이 중요했는데요. 조미향은 늘 말을 잃지 않던 사람이거든요. 말을 잃었다는 건 계산이 흔들렸다는 뜻이었어요. 차정원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던졌어요. 노민구, 오늘 밤에 만나요. 그 사람이 가진 거 내가 가져갈 거예요. 그리고 조미향 씨가 받은 돈 경로도 같이 공개할 거고요. 조미향이 눈을 번쩍 뜨며 말했어요. 너 날 협박해? 차정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협박 맞아요. 근데 공평하잖아요. 당신들은 평생 나를 협박했으니까. 조미향은 이를 악물고 결국 한마디를 뱉었어요. 노민구는 홍세프 라인으로 들어와. 본가 주방 쪽. 차정원의 눈빛이 바뀌었어요. 홍세프. 본가 식탁을 책임지던 사람. 음식은 장식이지만 장식이 가장 가까운 곳에 독이 숨죠. 주방은 늘 비밀이 많아요. 누가 무슨 대화를 하는지, 누가 무슨 약을 넣는지, 누가 무슨 봉투를 건네는지. 차정원은 진세훈에게 이 정보를 말했어요. 진세훈은 얼굴이 굳었어요. 우리 집 주방까지 들어갔단 말이야? 차정원이 대답했어요. 원래 그 집은 집이 아니라 회사잖아요. 주방도 부서고 사람도 부서고. 진세훈은 한참을 말이 없더니 아주 낮게 말했어요. 정원아, 이번엔 내가 앞에 설게. 차정원은 진세훈을 봤어요. 진세훈이 이런 말을 할 때는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계산도 움직였겠죠. 둘 다요. 그런데 그 둘이 동시에 움직이면 사람이 흔들리면서도 앞으로 나가요. 그날 밤 진세훈과 차정원은 본가 주방 근처에서 노민구를 잡으려 했습니다. 그런데요, 노민구는 예상보다 더 영리했어요. 노민구는 잡히지 않기 위해 늘 다른 사람을 먼저 잡히게 만들거든요. 주방 뒤편 쓰레기 분리장 옆에서 누군가가 먼저 튀어나왔는데요. 윤비서였어요. 윤비서는 얼굴이 창백했고 눈은 젖어 있었어요. 윤비서는 차정원에게 무릎을 꿇듯이 말했어요. 정원 씨 저 살려주세요. 제가 다 말할게요. 차정원은 윤비서의 눈을 봤어요. 그 눈에는 진짜 공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공포는 죄책감에서 오는 공포가 아니라 내가 버림받을까봐 오는 공포였어요. 윤비서는 진태석의 시스템 안에서 살아남아야 했으니까요. 시스템 밖으로 나오면 숨 쉴 줄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진세훈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말해. 노민구 어디 있어? 윤비서가 떨면서 말했어요. 노민구는 이미 도망쳤어요. 그런데 노민구가 남긴 게 있어요. 차정원이 숨을 삼켰어요. 뭐요? 윤비서가 조심스럽게 내민 건 오래된 팔찌 번호가 적힌 종이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적힌 이름 하나. 주영채 보관자. 차정원은 그 종이를 보는 순간 손끝이 하얘졌어요. 주영채. 그 이름은 이제 단순한 훔친 이름이 아니었어요. 출생의 비밀, 공난숙, 태석의 거래, 그리고 사라진 쌍둥이. 모든 게 그 이름으로 모이고 있었어요. 차정원은 윤비서에게 물었어요. 이걸 누가 줬어요? 윤비서가 울먹이듯 말했어요. 노민구요. 노민구가 그러더라고요. 정원은 결국 주영채에게 먹힐 거다라고요. 그 말이 차정원의 심장을 쿡 찔렀어요. 먹힌다. 주영채에게. 주영채는 피해자이면서 가해자였고 작품이면서 칼이었고 이름이면서 얼굴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차정원을 먹는다는 말은 단순히 자리 뺏기는 게 아니라 정체성 전체가 삼켜진다는 뜻이었죠. 그때 뒤에서 아주 조용한 박수가 들렸어요. 탁, 탁, 탁. 공난숙이었어요. 공난숙은 주방 출입구에 서서 웃고 있었는데요. 그 웃음은 늘 사람의 속을 뒤집어요. 공난숙은 진세훈을 보더니 말했어요. 세훈아, 오랜만이다. 너도 이제 내 무대에 서네. 진세훈이 이를 악물었어요. 여기서 뭐해? 공난숙이 차정원을 보며 말했어요. 정원아, 내가 말했지. 다음엔 더 큰 값이 필요하다고. 차정원이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어요. 값은 당신이 내죠. 그동안 당신이 가져간 게 너무 많잖아요. 공난숙이 웃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돌려줄게. 대신 너도 하나 줘. 차정원이 물었어요. 뭐요? 공난숙이 아주 친절한 말투로 말했어요. 진세훈. 그 말이 떨어지자 진세훈의 몸이 굳었어요. 공난숙은 늘 사람을 돈으로 사는 여자인데 돈보다 더 싼 게 있어요. 사람의 약점. 그리고 진세훈의 약점은 차정원이었죠. 차정원은 웃지도 않고 그냥 말했어요. 그건 못 줘요. 공난숙이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어요. 못 줘? 너 사랑하니? 차정원이 숨을 삼켰어요. 사랑. 그 단어는 여기서 너무 위험했어요. 사랑은 사람을 약하게 만들기도 하고 사람을 강하게 만들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공난숙은 그 단어를 미끼로 쓰는 사람이었어요. 진세훈이 차정원 앞에 섰어요. 공 회장님, 원하는 거 있으면 나랑 거래하세요. 공난숙이 웃었어요. 거래? 그래. 거래 좋아. 그럼 이렇게 하자. 공난숙은 손가락을 들어 윤비서를 가리켰어요. 윤비서가 알고 있는 주사의 진짜 주인, 오늘 여기서 공개해. 차정원의 머리가 번쩍했어요. 헤라에게 주사 놓은 사람. 공난숙이 그걸 알고 있다는 거죠. 아니, 정확히는 공난숙이 그걸 판의 재료로 쓰고 있다는 거죠. 차정원이 윤비서를 봤어요. 윤비서는 떨면서 고개를 저었어요. 저 그거 말하면 죽어요. 공난숙이 아주 부드럽게 말했어요. 죽어. 대신 내가 말 안 하면 정원이 죽어. 그 말은 현실이었어요. 공난숙의 세계에서 선택지는 늘 두 개뿐이죠. 누가 죽을래? 라는 선택. 그게 공난숙의 민주주의였어요. 윤비서는 울기 시작했어요. 울면서 말했어요. 주사 그거 주영채가 시켰어요. 차정원은 숨이 막혔어요. 주영채가? 공난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주영채가 내 엄마를 살려놓고 내 손에 엄마를 쥐게 한 거야. 엄마를 쥐면 너는 흔들리니까. 흔들리면 너는 실수하니까. 차정원은 이빨이 부딪힐 정도로 이를 악물었어요. 주영채가 헤라를 죽이지 않고 살려놓은 건요. 헤라를 엄마로 만들어 차정원을 흔들려고 한 거였어요. 그건 너무 잔인한 방식이었어요. 엄마를 살린 게 선행이 아니라 엄마를 산 채로 고문도구로 만든 거였죠. 진세훈이 낮게 말했어요. 정원아, 주영채 잡아야 해. 차정원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그때 차정원 머릿속에서 또 다른 생각이 튀어나왔어요. 주영채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단순히 자리 때문일까? 주영채는 이름을 돌려받고 싶다고 했어요. 인생을 돌려받고 싶다고 했죠. 그런데 만약 주영채가 그 사라진 쌍둥이와 연결되어 있다면요? 만약 주영채가 진짜로 차정원의 피와 연결되어 있다면요? 그럼 이건 단순한 경쟁이 아니라 빼앗긴 삶을 둘이 서로에게서 뜯어내는 싸움이 돼요. 그 싸움은 끝이 잔인해져요.
피가 같으면 더 잔인해지거든요. 차정원은 그날 밤 주하늘에게 말했어요. 주영채가 날 죽이려는 이유, 이제 확실히 알아야겠어요. 주하늘이 차정원을 봤어요. 정원 씨, 알아내면 후회할 수도 있어요. 차정원이 웃었어요. 후회는 이미 많이 했는데요. 주하늘이 조용히 말했어요. 그럼 확인하죠. 팔찌 번호 713. 보관함.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사람. 차정원이 물었어요. 누구요? 주하늘이 말했어요. 공난숙이 키운 아이의 첫 선생님. 공난숙은 아이를 직접 키우지 않아요. 대신 아이를 조각하는 사람을 붙이죠. 그 사람 이름이 공난숙 자료에 있어요. 차정원이 숨을 삼켰어요. 누군데요? 주하늘이 아주 낮게 말했어요. 공난숙 오른팔. 박경신이 더 깊게 알고 있어요. 차정원은 박경신을 떠올렸어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들고 같이 죽조라고 말하던 검사. 그 사람은 죄책감으로 움직이기도 하고 자기 생존을 위해 움직이기도 해요. 그런 사람은 진실을 말할 때도 절반만 말해요. 절반만 말해도 자기 목숨을 절반만 걸면 되니까요. 차정원은 결심했어요. 박경신을 흔들어야 해요. 흔들어서 그의 절반짜리 진실을 100%로 만들어야 해요. 그 과정에서 이번 주의 심리적 클라이맥스는 반복해서 찾아왔습니다. 차정원은 하루에도 몇 번씩 흔들렸어요. 헤라의 숨결을 들으면 흔들리고, 진세훈의 손이 닿으면 흔들리고, 주하늘의 계산을 보면 흔들리고, 진세미의 눈물 앞에서 흔들리고, 주영채의 분노를 보면 흔들렸어요. 그런데 흔들린다고 해서 무너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흔들리는 건 아직 서 있다는 뜻이었어요. 쓰러진 건 흔들리지도 못하니까요. 차정원은 박경신을 만나기 전 먼저 한혜라를 다시 찾았어요. 한혜라는 이제 몸이 조금 나아졌는데요. 대신 표정이 더 조용해졌어요. 조용하다는 건 결심했단 뜻이에요. 한혜라는 결심했어요. 입을 열기로. 하지만 입을 열면 자신도 끝장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한혜라는 말하는 방식이 조심스러웠어요. 말이 아니라 거래의 언어로요. 한혜라가 차정원에게 말했어요. 정원아, 내가 말하면 너는 나를 용서해야 해. 차정원은 그 순간 목이 막혔어요. 용서라는 단어가 너무 무거웠거든요. 그리고 차정원은 용서를 할 준비가 없었어요. 용서는 선택이라고 진세훈이 말했지만 선택하려면 여유가 있어야 하잖아요. 차정원에게 여유는 사치였어요. 차정원이 조용히 말했어요. 용서 말고요. 진실부터 주세요. 한혜라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진실은 너를 다치게 해. 차정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다쳤는데요. 이번엔 내가 다친 이유를 알아야 치료할 수 있잖아요. 한혜라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태석이 너를 버리게 만든 게 아니야. 태석은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너를 숨긴 거야. 차정원의 눈이 커졌어요. 숨겼다고요? 한혜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공난숙이 너를 원했어. 내 피를. 내 존재를. 태석은 공난숙과 거래하면서 너를 숨겨서 지켰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그게 지키는 게 아니었지. 차정원은 숨이 막혔어요. 지킨다고 생각한 폭력이 폭력인 줄도 모르고 자행되는 순간. 그게 가장 잔인해요. 너를 위해서라는 말로 아이를 버리는 것. 태석은 그걸 전략이라고 불렀겠죠. 헤라는 그걸 어쩔 수 없었다고 불렀겠고요. 차정원이 물었어요. 그럼 내 쌍둥이 그 아이는? 한혜라가 눈을 감았다가 떴어요. 그 아이는 태석이 공난숙에게 준 거야. 차정원은 손끝이 얼어붙었어요. 그러면 태석은 차정원의 절반을 공난숙에게 준 셈이죠. 인간을 절반으로 나눠서 거래하는 사람. 그게 진태석이었어요. 한혜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원아, 그 아이는 살아있어. 내가 숨겨진 기록을 봤어. 살아있어. 차정원의 심장이 크게 뛰었어요. 살아있다. 그 말은 희망이기도 하고 공포이기도 했어요. 살아있으면 마주해야 하니까요. 살아있으면 그 아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도 봐야 하니까요. 공난숙 손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대개 그냥 사람이 아니거든요. 차정원은 한혜라에게 물었어요. 그 아이가 주영채예요? 한혜라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주영채는 그 아이의 가면 중 하나였을 수도 있어. 그런데 진짜 이름은 내가 몰라. 차정원은 주영채가 더 무서워졌어요. 가면이 여러 개라는 건 진짜 얼굴이 더 깊다는 뜻이니까요. 그리고 그 진짜 얼굴이 차정원과 피로 연결되어 있다면 이 싸움은 더 끔찍해져요. 남이 아니니까요. 남이면 미워하기 쉬운데 피가 섞이면 미움도 복잡해져요. 미워하면서도 찾게 돼요. 버려진 아이가 엄마를 찾듯이요. 차정원은 진세훈, 주하늘과 함께 박경신을 압박하기로 했어요. 박경신은 이미 한 번 판에 섰기 때문에 더 이상 완전히 도망칠 수 없었어요. 박경신은 자신이 한쪽 발은 진실에 담갔고 다른 발은 거짓에 담갔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흔들리면 넘어져요. 넘어지면 죽어요. 그러니 박경신은 결국 거래를 하려 들겠죠. 박경신을 만난 자리에서 박경신은 먼저 말했어요. 차정원 씨, 저는 죄가 있어요. 차정원이 차갑게 말했어요. 죄 없는 사람 찾는 거 아니에요. 죄의 증거 찾는 거예요. 박경신이 입술을 떨면서도 웃었어요. 정확하네요. 그래서 증거 드릴게요. 대신. 차정원이 바로 물었어요. 대신 뭐요? 박경신이 말했다. 제 가족은 건드리지 마세요. 차정원은 순간 숨이 멈췄어요. 가족. 박경신도 가족이 있었어요. 그 가족이 약점이었겠죠. 공난숙이든 태석이든 누군가가 그걸 잡고 흔들었을 거예요. 차정원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족은 내가 제일 잘 알아요. 가족이 어떻게 약점이 되는지. 박경신이 파일을 내밀었어요. 파일 속에는 차기범 사건 재수사 방해 라인, 검찰 내부 메모, 그리고 공난숙 자금이 흘러간 계좌가 있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맨 마지막 장에 적힌 한 줄이었어요. 713 보관함 접근 권한 주하늘. 차정원은 눈을 의심했어요. 주하늘. 차정원이 주하늘을 봤어요. 주하늘은 표정이 변하지 않았어요. 변하지 않는다는 게 더 무서웠어요. 주하늘은 변할 때보다 안 변할 때가 더 위험하니까요. 차정원이 목소리를 낮췄어요. 주하늘 대표 당신이 713 보관함 권한이 있다고요? 주하늘이 차정원을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네. 있어요. 차정원의 머릿속이 순간 복잡해졌어요. 주하늘은 조력자였고 판을 짜는 사람이었고 정원을 중심에 두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심은 표적이기도 했죠. 주하늘은 정원을 도와주면서도 정원을 이용했어요. 그걸 인정했죠. 그런데 이제는 이용 수준이 아니라 처음부터 713의 열쇠를 쥐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주하늘은 처음부터 출생의 비밀까지 알고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차정원은 손이 떨렸어요. 왜 이제 말했어요? 주하늘이 담담히 대답했어요. 정원 씨가 준비가 안 됐으니까요. 차정원이 웃음이 새어나왔어요. 비웃음이었어요. 준비요? 내 인생이 준비한 적 있어요? 누가 나한테 준비할 시간을 줬어요? 주하늘은 눈을 내리깔았다가 다시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시간을 만든 거예요. 정원 씨가 죽지 않게, 정원 씨가 끝낼 수 있게. 차정원이 박경신의 파일을 다시 봤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주하늘은 단순히 태석을 무너뜨리려는 게 아니었어요. 주하늘은 태석 이후의 건양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태석이 무너지면 권력 공백이 생기고 그 공백은 누군가의 손에 들어가요. 주하늘은 그 손이 되려는 사람이었어요. 아니면 그 손을 움직이는 사람이요. 차정원은 진세훈을 봤어요. 진세훈도 주하늘을 보고 있었어요. 진세훈의 눈빛에는 분노와 이해가 동시에 있었어요. 분노는 배신감이고 이해는 그럴 줄 알았다였죠. 진세훈이 주하늘에게 낮게 말했어요. 너 우리를 어디까지 끌고 갈 생각이야? 주하늘이 대답했어요. 끝까지요. 태석과 공난숙을 동시에. 차정원이 물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은요? 주하늘이 잠깐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그 다음은 정원 씨가 선택해요. 차정원은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선택은 늘 누가 주는 척하면서 빼앗아가요. 특히 이런 판에서는요. 하지만 시간이 없었어요. 사건은 이미 굴러가고 있었으니까요. 주하늘이 713 보관함을 열기로 했습니다. 장소는 은행이 아니라
예전 의료재단 기록 보관소와 연결된 비밀 금고였어요. 태석이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공식 시스템이 아니라 자기만 아는 구멍. 그 구멍이 지배의 방식이죠. 차정원, 진세훈, 주하늘이 함께 들어갔어요. 금고 문이 열리는 순간 차정원은 숨이 막혔어요. 안에 있는 건 금이 아니라 기록이었거든요. 기록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무기였어요. 보관함 안에는 팔찌 하나가 있었어요. 그리고 작은 USB 하나. 차정원이 그걸 만지는 순간 손끝이 떨렸어요. 이건 태석이 흘려둔 미끼일 수도 있고 공난숙이 섞어둔 가짜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진실일 수도 있죠. 진실과 가짜가 섞여 있을수록 사람은 더 빨리 무너져요. 뭘 믿어야 할지 모르니까요. 차정원은 USB를 노트북에 꽂았어요. 파일이 열렸는데요. 그 안에는 짧은 영상 하나가 있었습니다. 영상 속에는 어린아이가 있었어요. 울고 있었고 손목에는 713 팔찌가 있었어요. 그리고 아이 옆에서 누군가가 말했어요. 너는 살아남아야 해. 살아남으면 내가 원하는 걸 다 가질 수 있어. 그 목소리는 공난숙이 아니었어요. 차정원이 숨을 멈췄어요. 그 목소리는 한혜라였어요. 차정원은 머리가 하얘졌어요. 헤라가 태석에게 협박당해 아이를 버릴 수밖에 없었다고 했죠. 헤라가 피해자일 수도 있다고 했죠. 그런데 영상 속 헤라는 협박당하는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차갑고 단단했어요. 그리고 아이에게 원하는 걸 다 가질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 말은 위로 같지만 사실은 교육이에요. 욕망을 심는 교육. 공난숙이 하던 방식과 닮아 있었어요. 차정원은 숨이 가빠졌어요. 이거 뭐예요? 진세훈도 화면을 봤어요. 진세훈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는 헤라를 엄마로 알고 있었고 헤라의 약함도 봤고 헤라가 태석에게 눌려 산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영상 속 헤라는 눌려있지 않았어요. 누르는 쪽이었어요. 주하늘이 아주 조용히 말했어요. 정원 씨, 이게 태석이 섞어둔 가짜일 수도 있어요. 차정원이 고개를 저었어요. 차정원은 직감했어요. 저 목소리의 떨림, 숨의 리듬, 발음의 습관. 그건 가짜로 만들기 어려운 디테일이었어요. 헤라는 그 아이에게 무언가를 심었어요. 차정원은 그 순간 마음이 둘로 갈라졌어요. 한쪽은 역시 엄마는 엄마가 아니었다라고 말했고 다른 한쪽은 그래도 엄마일 수도 있다라고 말했어요. 아이는 버려진 뒤에도 엄마를 버리지 못하거든요. 그 본능이 차정원을 미치게 했어요. 차정원은 진세훈에게 아주 낮게 말했어요. 세훈아, 나 엄마를 구해야 할지 엄마를 잡아야 할지 모르겠어. 진세훈이 차정원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정원아, 너는 엄마를 구하려다가 너를 잃을 거고 엄마를 잡으려다가 너를 미워하게 될 거야. 차정원은 눈물이 나올 뻔했어요. 그런데 차정원은 울지 않았어요. 울면 손이 떨려서 버튼을 누를 수 없으니까요. 울음은 감정의 해방이지만 지금은 감정을 묶어야 했어요. 묶어서 칼처럼 써야 했죠. 그때 금고 밖에서 경보음이 울렸어요. 누군가가 접근했어요. 주하늘이 빠르게 말했어요. 태석이 왔어요. 아니면 공난숙. 진세훈이 이를 악물었어요. 나가자. 차정원은 USB와 팔찌를 움켜쥐고 밖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출구 쪽에 서 있는 사람을 보자 차정원은 발이 멈췄어요. 주영채였어요. 주영채는 혼자였고 웃고 있었어요. 웃음은 예의 바르지만 눈은 슬펐어요. 슬픔이 깊으면 사람은 잔인해져요. 슬픔은 칼날을 더 잘 갈거든요. 주영채가 말했어요. 정원 씨, 그거 내 거야. 차정원이 숨을 삼켰어요. 내 거? 주영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713. 그건 내가 평생 갖고 싶었던 번호야. 차정원이 물었어요. 너가 713이야? 주영채가 잠깐 웃다가 아주 조용히 말했어요. 확실히 알고 싶어. 차정원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확실히 알고 싶어요. 그런데 확실히 알면 이 싸움은 더 비극이 되겠죠. 피가 같은 사람을 상대로 싸우는 건 이기는 순간에도 피가 나요. 이겨도 이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차정원은 이미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요. 그때 주영채가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어요. 정원 씨,
너 엄마 믿지 마. 엄마는 널 버린 게 아니라 널 키운 거야. 태석이랑 같이. 그 말이 차정원의 숨을 끊었어요. 버렸다가 아니라 키웠다. 버린 건 잔인하지만 키운 건 더 잔인할 수 있어요. 키운다는 건 목적이 있다는 뜻이니까요. 사랑이 아니라 목적. 차정원은 주영채를 바라보며 아주 낮게 말했어요. 너 어디까지 알아? 주영채가 웃었어요. 나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는지 알아. 그래서 너한테 뺏길 생각 없어. 진세훈이 앞으로 나섰어요. 주영채 비켜. 주영채가 진세훈을 보고 말했어요. 세훈, 너는 아직도 내가 선택하는 줄 알아? 너는 늘 선택당해. 그 말이 진세훈의 표정을 바꿨어요. 진세훈은 그 말이 너무 맞아서 화가 났거든요. 맞는 말은 사람을 모욕하니까요. 주하늘이 그때 조용히 개입했어요. 주영채 씨, 당신이 정말 원하는 건 번호가 아니죠. 주영채가 주하늘을 보며 눈을 가늘게 떴어요. 주하늘, 너도 이 판 먹으려고 왔지? 주하늘이 웃지도 않고 말했어요. 먹는 게 아니라 치우는 거예요. 주영채가 비웃었어요. 치우는 사람은 결국 남의 쓰레기를 뒤집어 쓰지. 그 말이 끝나자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무거운 발소리. 권력의 발소리. 진태석이 들어왔어요. 진태석은 웃었어요. 이 상황이 마음에 드는 웃음이었어요. 태석은 사람들이 서로를 물어뜯는 순간 가장 즐거워하거든요. 사람을 싸우게 만들고 그 싸움을 증거로 삼아요. 저들이 저렇게 난리치니 내가 정리해야지라는 명분. 진태석이 말했어요. 다들 모였구나. 차정원은 태석을 똑바로 봤어요. 태석은 차정원을 보며 아주 부드럽게 말했어요. 정원아, 이제는 그만하자. 너도 지쳤잖아. 차정원은 웃었어요. 이건 비웃음이 아니라 허탈함이었어요. 지치게 한 사람이 누군데요? 진태석이 어깨를 으쓱했어요. 세상이지. 차정원이 말했어요. 아니요. 당신이요. 그 말에 태석의 웃음이 아주 잠깐 굳었어요. 아주 잠깐. 그 잠깐은 차정원에게 가능성이었어요. 태석도 흔들릴 수 있다는 가능성. 태석이 손을 내밀었어요. 그거 줘. 팔찌랑 USB. 차정원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안 줘요. 태석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내 엄마부터 죽는다. 그 말은 협박이었는데요. 차정원은 그 순간 이상하게도 차분해졌어요. 왜냐면 태석은 늘 똑같은 방식으로 사람을 움직였거든요. 누군가가 죽는다를 걸어요. 그럼 사람은 움직이죠. 가족이 약점이니까요. 차정원은 태석에게 말했어요. 당신 늘 똑같아요. 사람을 사랑으로 못 움직이니까 죽음으로 움직이죠. 태석이 웃었어요. 사랑은 비싸. 죽음은 싸. 그 순간 차정원은 결심했어요. 이제는 태석의 죽음 프레임에 끌려가지 않겠다고요. 대신 태석의 명분 프레임을 깨겠다고요. 차정원은 주하늘을 봤어요. 지금 공개할까요? 주하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금이 심리적으로 가장 효과적이에요. 태석이 직접 등장한 순간 자료가 힘을 얻어요. 진세훈도 낮게 말했어요. 정원아 해. 차정원은 손을 들어 USB를 꽉 쥐었어요. 그리고 태석 앞에서 아주 또박또박 말했어요. 진태석, 당신이 우리 가족을 부순 증거 지금부터 하나씩 세상에 던질게요. 다 던지진 않아요. 당신이 가짜라고 우길 틈도 남겨줄게요. 대신 그 틈 때문에 당신이 더 무서워지겠죠. 태석이 눈을 가늘게 떴어요. 무슨? 차정원이 말을 이었어요. 사람들은 진실 하나보다 의심 100개에 더 오래 괴로워하거든요. 당신도요. 그 말이 끝나기 직전 주영채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정원 씨, 너 진짜 나랑 닮았네. 차정원은 주영채를 바라봤어요. 닮았네. 그 말이 더 무서웠어요. 닮았다는 건 피일 수도 있고 상처일 수도 있고 악몽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차정원은 버튼을 눌렀습니다. 세상으로 나간 건 전부가 아니었어요. 딱 한 조각. 태석과 공난숙이 함께 차기범 사건 프레임을 관리하고 검찰 라인을 움직였다는 핵심만요. 박경신의 증언과 함께요.
그래서 가짜라고 몰아가도 박경신이라는 내부자가 그 프레임을 뚫어버릴 수 있었어요. 뉴스는 바로 터졌어요. 건양그룹 회장 진태석, 비자금 및 검찰 로비 의혹 투자사 회장 공난숙, 자금 세탁 정황 차기범 사건 재수자 요구 폭증 이런 키워드가 쏟아졌어요. 그런데요, 진짜 무서운 건 뉴스가 아니라 그 다음이었어요. 태석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태석은 오히려 정리 모드로 들어갔죠. 태석은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얼굴은 침착했고 목소리는 단단했어요. 유감입니다. 근거 없는 음해입니다. 누군가가 악의적으로 편집한 녹취와 조작된 자료로. 태석은 여기서 끝내지 않았어요. 태석은 범인을 만들어야 했거든요. 그래서 태석은 카메라 앞에서 이름을 말했어요. 차정원. 차정원은 화면 속 태석의 입에서 자신의 이름이 나오는 순간 이상하게도 웃음이 나왔어요. 이제는 숨지 않겠다는 결심이 완전히 굳어졌거든요. 태석은 말했어요. 차정원은 과거 차수아로 불리던 인물이며 여러 신분을 위조해 건양가에 접근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영채라는 실존 인물의 신분을 도용했고 차정원의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태석은 반격 카드로 정체 폭로를 꺼냈어요. 이건 치명적이었어요. 차정원이 쌓아온 신뢰는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사람들은 증거보다 사람의 도덕성에 더 쉽게 흔들려요. 저 사람이 거짓말쟁이라면 저 자료도 거짓일지 몰라라고 생각하니까요. 진세훈이 차정원을 붙잡고 말했어요. 정원아, 괜찮아. 우리가 대비했잖아. 차정원은 고개를 끄덕였지만요. 마음 한구석이 무너졌어요. 태석이 차정원을 범인으로 만들면 사람들은 차기범 사건도 개인 복수국으로 몰아갈 수 있어요. 그럼 공난숙은 뒤로 빠져나가고 태석은 시간을 벌죠. 그때 주영채가 움직였습니다. 주영채는 인터뷰를 했어요. 울먹이면서요. 세상은 울먹이는 피해자를 좋아하잖아요. 주영채는 카메라 앞에서 말했어요. 저는 제 이름을 빼앗겼습니다. 저는 그 사람 때문에 인생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정의를 말해요. 저는 무서워요. 그 인터뷰는 폭탄이었어요. 사람들은 바로 갈라졌어요. 차정원은 정의인가 복수인가 피해자 주영채 vs 폭로자 차정원 건양의 진실인가 한 여자의 사기극인가. 진태석은 그 분열을 기다렸어요. 분열이 생기면 진실은 늦게 와요. 늦게 온 진실은 늘 피곤하니까요. 차정원은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결국 사람들에게 거짓말쟁이가 되면 난 뭘 얻지? 그때 한혜라가 다시 전화했어요.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이번엔 울지 않았어요. 정원아, 이제 나도 선택할게. 차정원이 숨을 삼켰어요. 무슨 선택? 한혜라가 말했다. 진태석을 버릴지 너를 버릴지. 차정원은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엄마가 버린다라는 말을 이렇게 쉽게 쓰는 게 너무 익숙해서 더 잔인했어요. 차정원은 차갑게 물었어요. 그 선택, 왜 내 앞에서 해요? 한혜라가 아주 조용히 말했어요. 너는 이제 내 약점이 아니라 내 무기니까. 차정원은 숨이 멎었어요. 무기. 공난숙이 주영채를 작품이라 부르듯이 헤라가 차정원을 무기라고 불렀어요. 그 말은 곧 헤라도 태석과 공난숙 방식에 길들여졌다는 뜻이었죠.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가 되는 방식. 그게 이 드라마의 제일 잔인한 진실이었어요. 차정원은 조용히 웃었어요. 웃음이 슬펐어요. 그럼요, 엄마. 나도 무기라면 나도 쓸게요. 엄마를. 전화가 끊겼어요. 차정원은 그날 밤 거울을 봤어요. 유리에 비친 얼굴은 차정원인데요. 눈빛은 또 다른 이름들을 달고 있었어요. 차수아, 앨리스, 주영채. 그런데 그날은 하나가 더 생겼어요. 차정원은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내가 찾는 쌍둥이 살아있다. 공난숙 손에서, 태석 거래 속에서, 헤라 목소리 아래에서. 그리고 차정원은 결심했어요. 이번 판의 다음 심리적 클라이맥스는 출생의 비밀 확인이에요. 하지만 한 번에 다 풀지 않을 거예요. 한 조각씩요. 그래야 시청자가 못 도망가요. 비밀은 한 번에 풀면 끝나지만 한 조각씩 풀면 사람 마음이 계속 걸려요. 차정원은 주하늘에게 말했어요. 주영채를 잡죠.
그런데요, 죽이진 말고요. 주하늘이 물었어요. 왜요? 차정원이 대답했어요. 확인해야 하니까요. 주영채가 713인지 아니면 713을 키운 건지. 그리고 엄마가 왜 그 아이에게 그런 말을 했는지. 주하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그럼 주영채가 가장 약해지는 순간을 만들죠. 차정원이 물었어요. 언제요? 주하늘이 아주 조용히 말했어요. 주영채가 피해자 가면을 벗을 때요. 가면이 벗겨지면 사람은 진짜 얼굴을 지키려고 무리해요. 무리하면 실수해요. 차정원은 진세훈을 봤어요. 진세훈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우리가 벗기자. 그리고 그 벗기는 방식은 또 하나의 반전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차정원은 안진아를 다시 불러요. 안진아는 원래 자리를 원했죠. 그런데 차정원은 그 욕망을 정확히 쥐어잡아요. 욕망을 쥐어잡으면 사람은 움직여요. 차정원이 안진아에게 말해요. 안진아 씨, 주영채가 당신 자리까지 노려요. 안진아가 눈을 가늘게 뜨죠. 내 자리. 차정원이 고개를 끄덕여요. 원래 태석이 당신을 며느리로 만들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태석이 지금 준비하는 대체품은 당신이 아니라 주영채일 수도 있어요. 안진아는 흔들립니다. 흔들리면 욕망이 더 날카로워져요. 증거 있어요? 차정원은 친근하게 말해요. 없으면 말 안 꺼냈죠. 차정원은 조미향에게서 얻은 주방 라인, 홍세프 라인, 그리고 노민구의 종이 조각, 윤비서의 떨림, 박경신의 파일, 김성희의 마지막 메시지를 엮어서 안진아에게 보여줘요. 안진아는 결국 주영채를 공개석상으로 끌어내려는 계획에 협조합니다. 주영채는 방송 인터뷰를 또 잡아요. 피해자 코스프레를 계속하려고요. 그런데 그 현장에 안진아가 나타납니다. 안진아는 웃으며 말하죠. 주영채 씨, 당신 이름 진짜예요? 그 질문 하나로 주영채의 눈빛이 변해요. 카메라 앞에서 아주 미세하게요. 그 미세한 변화가 시청자의 심장을 잡아당깁니다. 왜 저래? 하게 만들죠. 주영채는 웃으며 넘기려 해요. 그 질문은 무례하네요. 안진아는 더 찌릅니다. 무례요? 그럼 주사기 꽂는 건 예의였나요? 그 순간 주영채는 잠깐 숨을 멈춥니다. 헤라 사건을 알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차정원은 그 현장을 지켜보고 있다가 주영채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713, 너 맞지? 주영채는 바로 답장하지 않아요. 답장 못하는 순간이 곧 심리적 클라이맥스예요. 답장하면 들키고 답장 안 하면 흔들리고. 그날 밤 주영채는 결국 움직입니다. 공난숙에게 가요. 회장님, 차정원이 713을 알아냈어요. 공난숙은 웃습니다. 알아냈으면 이제 확인하러 오겠지. 주영채는 떨면서 말합니다. 그럼 제 인생은요? 공난숙은 아주 다정하게 말해요. 내 인생? 내 인생은 원래 내 거였잖아. 그 말에 주영채의 눈빛이 무너집니다. 작품이 작품임을 자각하는 순간. 그 순간 주영채는 처음으로 공난숙을 미워합니다. 미워하면 배신할 가능성이 생기죠. 배신은 늘 미움에서 시작해요. 바로 그때 공난숙이 주영채에게 마지막 임무를 줍니다. 정원이를 데려와. 이번엔 진짜로. 주영채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속은 갈라져요. 나는 공난숙의 작품으로 남을 건가, 아니면 나의 사람으로 살 건가. 그 갈라짐이 다음 주에 큰 줄거리 축이 됩니다. 그리고 차정원은 그 사실을 직감합니다. 왜냐면 차정원도 같은 갈라짐을 겪고 있으니까요. 나는 태석이 만든 며느리로 남을 건가, 아니면 차수아로 돌아갈 건가,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내가 될 건가. 차정원은 결국 주영채를 만나러 갑니다. 단둘이. 진세훈이 말려둬요. 진세훈이 말합니다. 정원아, 혼자 가지 마. 차정원이 말합니다. 혼자 가야 진짜 얼굴이 나오잖아. 주하늘이 말합니다. 정원 씨, 그건 위험해요. 차정원이 웃습니다. 위험은 내가 제일 잘 알아요. 내 인생이니까. 차정원과 주영채가 만나는 장소는 공난숙이 키웠던 공간과 닮아 있어요. 화려한데 비어있는 곳. 비어있다는 건 사람을 더 외롭게 만들어요. 외로우면 흔들려요. 흔들리면 말이 새요.
주영채가 차정원에게 말합니다. 정원 씨, 너는 왜 이렇게까지 해? 차정원이 대답합니다. 아버지 차기범 때문에요. 그리고 내 인생 때문에요. 주영채가 웃다가 울 것 같은 얼굴로 말합니다. 내 인생도 내 거였을까? 차정원은 그 질문에 답하지 못합니다. 그 질문은 차정원이 평생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이니까요. 그 순간 주영채는 차정원에게 묻습니다. 너 쌍둥이 있지? 차정원의 심장이 멎습니다. 어떻게? 주영채는 조용히 손목을 들어 보여줍니다. 손목 안쪽에 아주 옅은 자국이 있습니다. 팔찌 자국. 713이었을 가능성이 있는 자국. 차정원은 숨을 삼키며 말합니다. 너가 그 아이야? 주영채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잔인한 질문을 던집니다. 정원 씨, 만약 내가 그 아이라면 너는 나를 구할 거야? 아니면 나를 없앨 거야? 그 질문이 이번 예상 전개의 가장 큰 심리적 절벽이 됩니다. 시청자가 여기서 못 떠나요. 왜냐면 답이 하나가 아니니까요. 구하면 정원이 무너질 수 있고 없애면 정원이 괴물이 될 수 있어요. 차정원은 입술을 떨면서도 말합니다. 나는 너를 확인할 거야. 그리고 내가 나를 죽이려 했다면 그건 그거대로 끝낼 거고. 주영채가 웃습니다. 확인? 어떻게? 차정원이 말합니다. 하늘아. 엄마가 알고 있어. 아니면 엄마가 만들었어. 주영채의 표정이 변합니다. 헤라를 엄마라고 부르는 순간이 주영채에게는 트리거예요. 주영채는 엄마가 없었거든요. 엄마 대신 공난숙이 있었고 그건 엄마가 아니라 조련사였죠. 주영채가 낮게 말합니다. 헤라를 만나면 너 다칠 거야. 차정원이 웃습니다. 엄마는 원래 날 다치게 했는데요. 그때 밖에서 발소리가 들립니다. 진태석의 사람들인지 공난숙의 사람들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모를 발소리. 주영채는 차정원에게 말합니다. 시간 없어. 선택해. 나랑 갈래 아니면 죽을래. 차정원은 숨을 들이쉬고 아주 조용히 말합니다. 나 너랑 갈게. 이건 시청자를 또 한 번 뒤집는 선택이에요. 조력자인 진세훈과 주하늘을 두고 차정원이 주영채의 손을 잡는 순간. 하지만 이건 사랑이 아니라 생존의 선택이죠. 가장 위험한 적 옆에 있어야 적의 칼을 피할 수 있을 때가 있으니까요. 차정원은 주영채와 함께 도망칩니다. 그 순간 진세훈은 차정원을 놓칩니다. 진세훈은 분노합니다. 그러나 분노 속에서 진세훈은 깨닫습니다. 차정원이 스스로 판을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걸요. 더 이상 누군가의 방패가 아니라 칼을 쥔 사람이라는 걸요. 주하늘은 그 장면을 보고 조용히 웃습니다. 왜냐면 주하늘이 원했던 건 정원이 판을 뒤집는 힘을 가지는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주하늘은 불안합니다. 정원이 자기 계획 밖으로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계획 밖의 변수는 주하늘에게 두려움이에요. 한혜라는 병실에 남겨집니다. 진태석은 헤라를 다시 쥐려고 하고 공난숙은 헤라를 흔들어 태석을 찌르려 합니다. 헤라는 두 거인 사이에서 다시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반전이 심어집니다. 헤라는 사실 피해자만은 아니었어요. 헤라는 태석에게 끌려다니면서도 태석의 약점을 모아온 사람이었어요. 왜냐면 헤라는 살아남는 방법이 저항이 아니라 수집이라는 걸 배웠거든요. 태석이 무섭다면 태석을 잡을 수 있는 조각을 모으는 거죠. 헤라는 마지막 보험을 가지고 있어요. 그 보험은 진세훈의 친부에 관한 기록입니다. 진태석이 진세훈의 친부가 아닐 수도 있다는 조각. 이 조각은 너무 큰 폭탄이라 이번엔 다 터뜨리지 않아요. 대신 시청자가 다음을 기대하게 여지로 남깁니다. 헤라가 흘리는 한마디로요. 세훈이는 태석의 아들이 아니야. 그 말을 들은 진세미는 완전히 무너집니다. 진세미는 이제 우리 가족이라는 말을 더 이상 붙잡을 수 없어요. 그러면 진세미는 어디로 갈까요? 태석에게 갈까요? 헤라에게 갈까요? 아니면 차정원에게 갈까요? 그 선택이 다음 전개를 강하게 끌고 갑니다. 이 모든 흐름 속에서 차정원은 점점 복수가 아니라 정체를 향해 갑니다. 진실을 공개하는 건 목적이 아니라 도구가 되고요. 도구를 쥔 사람은 결국 자신의 얼굴을 마주해야 하죠.
차정원은 주영채와 함께 공난숙의 오래된 시설로 끌려가게 될 텐데요. 그곳에서 차정원은 마지막으로 한 문장을 듣게 됩니다. 공난숙이 차정원에게 말해요. 정원아, 너는 버려진 아이가 아니야. 너는 내가 키우려고 했던 아이야. 차정원은 그 말 앞에서 숨이 멈춥니다. 버려졌다는 서사가 깨지는 순간. 버려진 게 아니라 노려진 거였다면 차정원의 인생은 처음부터 누군가의 프로젝트였다는 뜻이거든요. 그때 차정원은 아주 조용히 웃습니다. 그리고 말해요. 그럼요. 프로젝트라면 이제 제가 PM할게요. 이 말이 다음 회차의 엔딩으로 들어가면 시청자는 못 도망갑니다. 왜냐면 이제 차정원이 피해자가 아니라 판을 짜는 사람으로 완전히 넘어오니까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이 드라마는 친밀한 리플리의 진짜 제목값을 합니다. 친밀함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속이고 리플리처럼 타인의 삶을 훔치던 사람들이 이제는 서로의 진짜 얼굴을 뜯어내기 시작하거든요.